네, 수도권 지역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요 지역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인천 지역을 조금 빼고요. 뭐 물론 이제 인천 지역도 가격이 좀 오르긴 했으나 그래도 주도하는 지역은 이제 서울과 경기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되는 또 분위기라든가 거래되는 성향 또 거래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현재 구매자들의 연령대 뭐 이것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 인식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고요. 서울 경기 주택 거래 현황 및 시장 인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이 또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거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겠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탐색 유형을 보게 되면 매수 거래 중심으로 이제 사겠다는 사람들 중심이라는 얘기고요. 포털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통해서 주택 거래를 탐색을 한다.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주택거래 탐색 유형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주택 매수, 분양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이고요. 61.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매도, 분양권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팔아야겠다는 사람들도 이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적으로 거래가 됐다면 얼마 정도 거래가 됐는지 내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라든가 전월세, 임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는 사람 입장, 이게 임대인 입장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 입장입니다. 임차인 입장인데 임차인들이 대부분 다 임대인보다는 한 3배 정도 넘게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어떤 지역에 어느 주택이 더 좋을까라는 거 검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재 거래 탐색 유형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빌리는 사람들, 특히 이제 임차인 입장들이 거기서 검색 수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거래 탐색 방법은 이제 포털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매물 사이트, 뭐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82.9%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보 모바일 어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4.2%고요. 그게. 그 다음이 이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 또는 방문 53.3%.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이제 53.3%라고 한다면은 뭐 현재 포털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매물 사이트 검색보다는 좀 낮아진 수치고요. 당연히 요즘에는 세태가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색 차트를 통해서 현재 매물이라든가 아니면 3D로 해서 그 내용들의 어떤 그 주택의 내 외관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칫 이제 실제적으로 허위 매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인 것처럼 실제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거래 관련된 내용들에서 포털 사이트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매수에 관련된 검색 수가 굉장히 많다. 그만큼 매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그 탐색자 중 실제적으로 탐색을 했던 사람 중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 74.7%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매물을 탐색하고 있는데 거래를 안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매수,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지금 뭐 좀 전에도 현재 강북 지역도 평당 4천만 원, 서울 지역이 평균 가격이 12억, 뭐 1년 사이에 2억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기로 나면 오른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검색은 하나 실제적으로 이제 계약까지 가지는 못했다. 그리고 매도 측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예상 때문에 실제로 검색은 하나 실제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지 못하는 매수인 거기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현재 내놓지 못하겠다는 매도인 매물이 잠기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매도와 가격대가 수요가 적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임차와 임대 이제 현재 임대 시장 같은 경우는 임차 같은 경우는 전월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검색은 해보나 이제 기절을 하고 너무너무 비싸지다 보니 이거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움직일 생각은 못 하는 거고요. 임대 같은 경우는 29.8%가 거래가 불필요하다. 뭐 임대차 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또 물건만 나왔다 하면 바로 소진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실제로 탐색을 하면서
뭐 이걸 뭐 찾아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도 할 테고요. 또 임대할 가격대 수요가 없어서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택 가격부터 해서 주택 가격이 낮아서 뭐 주택 주담대 금리가 낮아서도 있지만 가장 주된 내용은 매수는 실제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거래 못 하는 거고요. 매도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팔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 임차 같은 경우는 전월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임대 같은 경우 임대할 가격대 거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거래 유형별로 거래자 특성을 보게 되면 뭐 이제 연령이라든가 월 평균 소득 총 자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 서울 경기 지역의 매수 임차 거래 비중은 각각 22.5%와 30.2%입니다. 임차 수요가 훨씬 많죠. 30.2%. 그러니까 매수세로 가지 못하는 수요들이 이제 임차 수요를 머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30대와 40대가 매수세가 거의 32%대입니다. 가장 많죠. 매도도 있고요. 24.6%나 36%. 뭐 임대도 또 35%대가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와 40대가 거의 이제 주를 이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도 요즘에는 많이 오르긴 했으나 그래도 월 평균 소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5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59.4% 정도는 매수로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총 자산이 또 얼마에 따라서 당연히 물건을 찾는 또 가격대 또는 지역적인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제 임차 거래와 매수 거래가 그만큼 차지한 비중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을 사는 이유가 뭐냐? 매수하는 목적은 실제로 거주 목적이다. 53.5%는 나 실거주 할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찾는다는 얘기고요. 또 매도 같은 경우는 주택 보유에 대해서 세금 부담, 세금이 너무나 부담돼서 종부세, 보유세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매해마다 2배씩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부담을 느끼면서 매도 거래나 매수 거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매수 거래 목적은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53.5%가 현재 거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 29.2%입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반반. 반반은 뭐냐? 투자와 거주를 같이 생각한다. 이 비율이 17.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주 목적으로 생각한다. 거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다시 반반의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거의 한 70% 정도는 실제로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까지도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일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목적까지 고려하게 되면 당연히 입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입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주택 매도 거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첫 번째 이사 목적으로 취업, 취약,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려고가 12.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 목적이 25.4%. 그다음에 주식 등 부동산 외에 투자처에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23% 정도 됩니다. 2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주택 보유에 따라서 현재 세금 부담이 43.3%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3% 정도는 현재 실제로 매도를 한 후에 다시 또 투자처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또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또 어떻게 굴려서 또 큰 돈을 만들 건가. 이걸 또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호가가 있죠. 부르는 가격이 있습니다. 부르는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가 대비 거래 가격을 봤을 때는 매매 거래는 매도인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고요. 전월세 같은 경우는 호가와 유사한 가격, 전월세를 뭐 깎아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깎아주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뭐 할인되는 경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가 뭐 500에서 1000만 원, 많게는 한 3, 4천만 원 정도씩 가격을 낮춰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주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내가 최초 탐색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도장 찍고 잔금까지 치를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 주택 거래지 매매는 13.3주 정도가 걸리고요. 1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전세는 한 8.1주.
그다음에 월세가 8.2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더욱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당연히 큰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금도 여러 차례 나눠낼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시간적인 또 잔금 날짜까지도 충분하게 여유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 소요 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전체 서울, 경기 봤을 때 현재 매매 거래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은 14.1주가 걸리고요. 전체적으로는 13.3주지만 그다음에 경기 지역은 12주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3주가 걸린다. 매매 거래 집을 하나 살 때 걸리는 소요 시간이 13주 정도. 전월세 같은 경우는 한 8주 정도 걸린다. 8주로 한다면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또 빨리 나가면서 또 그 돈을 받아 나가고 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텀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풀어줬고 또 실거주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그 기존대로 해주라는 얘기가 되긴 했었으나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응답자의 26.5%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는데 대출 규제가 현재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살거나 현재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담보대출의 여건,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되는가의 여건의 변화는 63.6% 정도는 현재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매매 거래량이라든가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상반기, 이제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보게 되면 현재 주택매매 거래량은 상당히 줄었죠. 8만 건에서 7만 건 정도 줄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현상이 계속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택거래를 현재 했다가 또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1.9% 정도 매수, 그다음 8.1% 정도가 매도인데요. 매도 같은 경우 매도인 계약 취소가 주된 이유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매수 거래보다는 매도 거래가 팔려고 내놓고 다시 팔려고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지만 자금을 또 마련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별로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예적금이라든가 채권, 주택 외 부동산, 주식 이렇게 나눠봤을 때 예적금 같은 경우는 예상 수익이 낮죠. 72.6%. 채권도 낮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은 거는 현재 주택과 주택의 부동산, 또 주식형 펀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현재 수익률이 낮은 만큼 현재 위험성은 낮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이 높게 되면서 위험성은 좀 높아진다.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관련 지표 서울 지역 이런 지역들의 집값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향후에도 내년에도 또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